자, 이제 정기 표현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레귤러 EX라는 것을 한 개 만들어 놨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아놓으면 재산입니다. 모아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해 놓으면 이런 것들을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잡아서 쓰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좋고요. 설명을 잘 다셔야 돼요. 뭐뭐를 이제 한다라는 설명을 잘 다시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든 거죠. 정규 표현식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사용 방법은 테스트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정규 표현식을 한 개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규 표현식 변수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컨스트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정규 표현식 변수를 여기다 한 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할 문자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경고창으로 보여질 건데, 그것도 위에 있어요. 위에 그 오류인 경우의 경고창 내용을 여기다 쓰는데,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걸 선택해서 쓰라는 얘기죠. 만약에 위에 없어요, 그러면 위에다 더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을 더 만들어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f 문장을 썼다는 얘기는 패턴에 맞지 않은 경우의 처리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패턴에 맞지 않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썼고요. 만약에 if 태그에서만 쓴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내가 그 input 태그의 밸류 값도 가져오고 이런 처리를 여기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단지 이제 검사하는 함수만 만들었고요. 그 검사했을 때 패턴에 맞지 않으면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경고창을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경고창, 에러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에러 경고창 띄우기를 합니다. 띄우기를 하는데, 얘를 호출한 사람한테 내가 지금 오류가 났다 안 났다를 알려줘야 오류가 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자라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turn false라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호출한 쪽에 이제 오류라고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false를 리턴 해준다. 그러면은 false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밖에서 짜란 얘기죠. 짜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알러까지도 내가 띄워서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내용은 네가 알아서 더 짜세요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리턴 펄스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리턴 펄스도 중요한데, 이거 아무것도 안 넘어오면 리턴 펄스로 동작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리턴 true를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경우에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오류가 없는 경우 뭘 해주는 거예요? true를 리턴해준다. 이거 왜 해줬어요? 안 해주면 false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false와 같이 동작한다. 그래서 이제 해줬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얘를 이제 제가 true라고 안 해줬더니 얘가 false로 인식을 해서 리턴되는 게 false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게 아무것도 안 넘어갔다,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false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true라고 지정을 해서 꼭 넘겨주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면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놓으셔야 돼요. 주석을 안 달아놓으면 나중에 가시면 이게 왜 짰는지, 이게 뭔지 분석을 하기가 더 어렵다. 짜는 것보다 분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꼭 주석을 잘 달아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주석을 좀 이렇게 계속 달아놨어요. 달아놔서 여기서 이제 컨스트는 상수 변수인데, 여기 밑에 있는 건 아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는 숫자만, 여기 주석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숫자에 해당되는 게 역슬래시 t입니다. 숫자만 계속 반복되는 데이터 패턴을 정의를 해놓은 거죠.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데 0개, 1개 이상 계속 반복되는 데이터 패턴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라고 써놔야 돼요. 아시겠죠? 써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써놓고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 중에 이제 ID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ID 저희가 ID 패턴을 정의를 하는데 얘는 이제 첫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 맨 앞자리는 영어. 첫 영어를 사실 영문자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영숫자. 영어도 되고 숫자도 됩니다. 숫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빈 표현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언더바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w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못 써요. 그죠? 언더바는 못 쓰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는 아시겠죠? 다른 사이트에서는 언더바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영숫자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 영자로 쓸 수 있고 내자에서 20자 사이를 할 수 있어요. 20자 사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지 되는지 패턴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const 쓰시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상관없겠죠.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regular expression인데 id에 해당되는 거다. id 쓰시고 그 다음에 id에 대한 에러 id의 에러 메시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해서 아주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자, 맨 앞자는 영숫자입니다. 시작하고요. 시작해서 A부터 G까지 그 다음에 대문자 A부터 그 다음에 대문자 G까지 되고 이 중에 한 개 쓰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맨 앞에 시작을 영어로만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죠. 영어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A부터 G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숫자도 가능합니다. 그 뒤에부터는 그 A부터 G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숫자는 0부터 9까지 이거 됩니다. 이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쓰세요. 작성을 하시고요. 이게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 세 글자에서 이제 19자까지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놔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 더 이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시지 쓰면 되겠죠? 메시지. 아이디는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에 대한 것을 썼는데 아이디는 이제 영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시작하고 영숫자 그 뒤에는 영숫자 입력 가능합니다. 영숫자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자부터 저희가 내자부터 20자까지 20자 안에 1자 제한으로 길이 제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써놓으시면 아주 상세하게 쓴 거죠. 세미콜론 찍었고요. 넘어가니까 엔터 쳐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엔터 칠 필요는 없으세요. 세미콜론 데까지가 한 명령어죠. 컨스트레인트 선언했고 이제 여기다가 컨스트레인트로 선언했고 상수입니다. 상수로 선언했고 이렇게 썼습니다. 중간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여기에 있는 값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컨스트로 선언했어요. 이해되시죠? 컨스트는 여기 뭐 상수 변수를 선언한 거죠. 상수로 선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쓰셨고요. 여기 아이디 패턴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해봐라라고 했으니까 현재 정기 표현식 중에서 이거 계속 이어서 하셔도 되고 다른 걸 한 개 만드셔도 돼요. 다른 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다른 거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제 자바스크립트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제 실습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번호는 붙이지 않을게요. 저희가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멤버에 조인 회원가입 조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 HTML로 해서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저게 이제 회원가입 요거 할 때는 이제 회원가입할 때부터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작성을 해서 맨 처음에 아이디 그냥 인풋 태그인데 폼 태그 만드셔도 되고 지금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폼 태그 만들어서 버튼을 쓰시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아이디로 쓰겠습니다. 인풋 태그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나 CSS에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뭘 선언하는지 게 제일 찾기가 편해요? 아이디나 클래스. 지금 몇 개를 찾아야 돼요? 한 개. 그러니까 뭘 선언해요?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 이꼬르 아이디라고 쓴다. 얘는 아이디.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 버튼 같은 거 눌러서 쓰셔도 되는데, 이제 확인은 맨 밑에 가입이라는 버튼을 한개 누를게요. 줄바꿈은 BR 태그로 하겠습니다.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DIV로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부트스트랩을 쓸 때는 div 한 개 항목 입력 항목 한 개당 div를 쓰세요. 나중에 부트스트랩 할 때 강의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해드리시는데 이제 입력 한 개당 div 한 개를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BR 태그로 사용을 해서 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뭐 연락처, 이메일, 이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 지금 아이디만 테스팅 할 건데 다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맨 마지막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가입 버튼을 한 개 만드는 거죠. 쓰시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다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상적으로 맞으면 넘깁니다. 이게 버튼을 한 개씩 눌러가지고 확인해서 사용하셔도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습 데이터 한 개씩 실습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가입을 누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렇게 가입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돼야 되시고요. 한 개가 세팅이 되면 이제 밸류로 세팅해가지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연락처는 뭐 TEL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TEL 사야 될 것 같고, 이메일은 이메일이라고 쓰시면 되고, 네임은 네임이라고 쓰겠습니다. 네임 그냥 그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네임도 쓸 수 있는데 let이라고 써가지고 var 대신에 let이라고 쓰시면 해결이 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찾아가지고 선언해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찾아가지고 변수에 넣어놔서 사용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그 동작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온로드 맞추고 이제 이꼬로 다른 메소드보다는 그냥 ready 준비하는 메소드 가를 갖고 꼭 쓰셔야 합니다. 호출을 하실 때 그냥 변수 이름만 쓰시면 안 되고 가르고 가르 닫고가 없으면 변수로 인식을 하죠. 어쨌다고 변수 한 개 달랑 써놓고 뭐하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저렇게 써놓으세요. 작성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온클릭이죠. 온클릭하면 이제 그 체크 데이터, 체크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데이터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체크 데이터를 해서 만약에 맞으면 이제 서브밋을 시키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거를 수정을 쪽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은 가입 쪽으로 보낼 건지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것은 폼 태그의 액션을 바꾸시면 돼요. 액션 속성의 데이터를 바꾸시면 제가 이제 어디로 보낼 건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버튼을 두 개를 만들고 가입을 누르면 가입 쪽으로, 수정을 누르면 수정 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스크립트 짜야 되겠죠. 스크립트 위에다 짜기 때문에 온로드가 꼭 필요하고요. 일단은 이제 변수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필요한 변수 선언부터 진행하시고요. VAR 대신에 저희가 VAR을 썼더니 VAR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안에서 막 쓰다 보면은 얘 공통으로 쓰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얘는 이제 이게 전역 변수처럼 사용하시는데 변수처럼 사용하시는데 이 안에서 이제 다시 선언하더라도 다시 선언해도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같은 것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다른 객체 윈도우 객체에 사용하는 네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어제 네임.포커스 이렇게 점 앞에 나오는 요 네임은 그냥 스트링으로 변환이 돼서 오브젝트가 아니라 스트링,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코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거 말고 오브젝트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점이 뒤에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언에도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값을 쓰는 필요 변수를 하는데 값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 생겨요. 값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문제는 이제 오브젝트가 들어간 경우예요.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저기에 이제 이게 이미 사용이 선언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네임, 오브젝트의 네임 이렇게 해서 네임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선언되어 있는 네임 같은 같은 변수는 이제 메소드 안에서 오류가 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또 열심히 구글링도 해보고 찾아보고 오늘 테스팅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테스팅했는데 저희 레스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도 저도 봐서 레스로도 하고 지어도 보고 했는데 안 됐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한 번 더 했더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에 해당되는 그 2개, 3개를 선언하지 못하는 이게 VAR은 2개, 3개를 선언할 수 있어요. 또 안에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선언해도 다시 선언한다는 것은 다시 같은 것으로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으로 선언해도 같은 변수로 선언해도 걔를 이제 같은 변수를 쓰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이런데 지역 변수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냥 값을 집어넣고 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거기에 오브젝트가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게 따로 있으면 걔를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걔를 찾아서 타입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를 쓸 때는 name.focus 쓰면은 오류가 그 메소드 안에서 오류가 나요. 메소드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쓰면은 문제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미 선언되어 있는 걸 그냥 쓸 때는 한 번 선언되어 있는 걸 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메소드 안에 들어가서 쓸 때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 때문에 또 따로 만든 게 렛이라는 걸 만들어놨죠. 렛 이런 걸 만들어놔서 얘네들은 이제 중복 선언이 안 돼요. 얘도 전역 변수처럼 쓰긴 하는데 얘는 중복 선언이 안 돼요. 선언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그냥 썼을 때 name이라고 썼을 때 name.이라고 쓰면 이제 name에 해당되는 것이 밖에 있는 name인지 안에 있는 name인지 안에서 새로 선언된 name인지 이런 거를 VAR은 구별이 안 되는데 넷으로 선언하면 그 안에서도 다르게 선언되는 게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 선언이 안 돼서 사용이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VAR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렛을 보통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변수를 일단 선언하는데 전부 다 선언할 때 그 VAR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VAR로 선언해서 변수입니다. 선언해서 썼는데 이제 렛으로 선언하면 네임 같은 것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렛으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렛으로 선언해 주시고요. 렛,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TL,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쓰셨고요. 네. 콤마를 이용해서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4개를 선언했는데 이거 되는지는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AR 대신에 얘를 써가지고 사용했다. 예, 색깔이 안 변해서 세미콜론 한번 찍으면 예, 똑같네요. 예, 똑같이 안 변해요. 냈었는데. 예.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도 이거 자동 완성되게 하려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깔시면 돼요. 플러그인은 헬프에 여기 보시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동화된 코드를 짤 수 있고요. 지금 기본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짜져 있지 않아요. 그냥 색깔만 조금 이렇게 리저브드에 대한 컬러링은 되는데 그 자동으로 된 것은 안 짜지는데 지금 이제 그 플러그인에서 잘 찾아가지고 플러그인 하시면 짜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ready 펑션 쓰시고 그 다음에 ready라는 함수를 만드세요. 이거는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id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 onReady가 됐으면 이거는 이제 아래 그 HTML이 로딩이 다 되면 이런 얘기죠. 다 되면 그 HTML의 객체들이 보이는 상태로 실행 가능한 거죠. HTML 객체들이 다 보이는 상태, 다 있는 상태에서 코딩이 된다. 실행이 된다. 그래서 HTML 객체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로드 이벤트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온로드 이벤트 핸들러로 이제 동작에 호출하는 온로드 이벤트에서 호출하는 함수인 거죠. 온로드 호출 함수를 한개 만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아래 HTML이 로딩이 다 되면 그때 이제 HTML 객체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실행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객체 찾기를 합니다. 그 아이디가 편하니까 아이디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쌍따옴에 찍으시고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건 찾으시는 거죠. 세미콜론 찾으시고 지금 4개를 해놨으니까 4개 변수 이름은 id 그 다음에 tel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name 이렇게 찾는 아이디의 이름도 여기다 바꿔놔야죠. tel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name이라고 쓰는 거죠. name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도큐멘트에 해당되는 것을 객체 찾기를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럿을 한 개 써보라는 얘기예요. 가로 열고 썼다고 찍고요. 여기서 찾기 여기 준비된 상태에서 ready가 준비니까 준비라고 써놨습니다. 준비 함수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준비 함수가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객체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세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세팅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얘를 누르면 체크 데이터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얘는 이제 실제로 가입 버튼을 누르면 가입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게 또 다른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처리가 있으면 다른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은 이제 펑션 쓰시고요. 체크 펑크션 이게 색깔이 안 변하면 펑크션 색깔이 안 변하면 틀린 거죠. 체크 데이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거를 해갖고 이름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쓰실 거 주석만 잘 달아놓으시면 되고 이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쓴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뭘 검사를 하셔야 되죠? 아이디 검사를 하셔야 되죠. 아이디밖에 안 만들었어요. 현재 아이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테스트 요게 필요해요. 요거 regular ex.js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위에 그게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동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동작을 시키려면 위에다가 걔네들을 선언해 주셔야 돼요. 스크립트 써가지고요. src 스크립트 src 쓰시고 슬래시 이 슬래시를 쓸 때는 URL을 잘 보셔야 돼요. URL 그 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URL이라고 요 폴더죠. 요 안에 프로젝트가 없어요. HTML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아시겠죠? HTML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HTML 앞에가 슬래시예요.
슬래시를 썼을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절대수를 써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링크가 안 걸리면 무조건 설정을 바꿔야 한다. 설정. 다른 팀원들이랑 이게 안 맞는 거죠. 본인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팀원들은 뭐라고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패스를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슬래시로 해서. 근데 본인은 쓰고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상대 주소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다른 팀원들이 작성한 걸 내 걸로 끌고 왔을 때 다른 팀원들은 절대 주소를 썼다. 그러면은 내 거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404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설정, 서버 설정을 해서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잘 해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상대 주소를 쓰는 건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죠? 설정도 잘 만든 다음에 뭐 점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설정 부분은 꼭 이제 확인을 해서 써야 된다. 그냥 절대 주소를 쓰고 걔가 이제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대 주소를 써가지고 해보고 테스팅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만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만약에 내가 그냥 서버를 만들었어요.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면 저희는 프로젝트 이름이 HTML이거든요. HTML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슬래시를 쓰면 여기가 돼요. 여기 슬래시. 아시겠죠? 슬래시 밑에 HTML 밑에 JS 밑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는 이게 없애버렸어요. 이걸 없앴기 때문에 슬래시 쓰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아시겠죠? 여기 해당되는 게 돼서 저희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src에 슬래시를 썼고요. js 밑에 슬래시 regular ex.js 이렇게 하는 거죠. 넣으시고요. 이것도 이제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F12를 눌러서 여기가 이제 오류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 오류가 없죠. 엘리먼트에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디 부분에서 스크립트가 제대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안 가네요. 이런 소스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 JS도 보시고 사용한 게 여기 안에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전부 다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 이게 없으면 404가 나요. 404 X표시가 나면서 404 우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까지 해놨어요. 제 L 익스펜션의 EX를 저희가 찾는 것은 이제 아이디를 하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돼 있고요. 지금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어떤지 검사를 하려는데 아이디를 한번 알럿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왔는지 알 겸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출력을 했을 때 얘가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라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제가 가입을 누르면 아이디가 되는데 아이디가 안 나와요. 이런 여기 3번 여기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류는 not defined, check data is not defined 되어 있습니다. 체크 데이트라고 써놨어요. 지금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데이트 이쪽으로 안 가 이게 안 나오면은 이게 지금 요거야 이름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름이 안 맞는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하시고 지금 함수 준비가 됐고요. 가입을 누르면 이제 나오시는데 얘가 HTML input element예요. input element에 해당되는 것을 잘 잡았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input element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를 여기 이제 아이디를 잘 체크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테스트라고 쓰시면 되죠. 자 if 문장 붙여서 이제 여기다가 느낌표 false가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테스트 false가 나온다면 가로를 걸어 닫고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돼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여기 익스프레션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쓰셔야 됩니다. 콤마 지금 비교하려는 것은 이제 지금 id라는 변수의 value 값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콤마 쓰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이런 거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디에서 에러 정규 표현식 에러 EX0의 에러 이 에러 메시지 이런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있는 걸 그냥 쓰시는 거예요.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할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되고 만약 오류가 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건데요. 오류가 나면 이제 경고창은 여기다 띄웠어요. 경고창은 테스트할 때 띄웁니다. 테스트할 때. 그리고 리턴 펄스가 나와요. 그래서 느낌표 붙였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장을 썼다는 이거는 아이디가 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거. 패턴에 맞지 않으면입니다. 않으면 저기 테스트 안에서 테스트 메소드 안에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줘요. 오류 메시지 출력은 그 경고창 오류 메시지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띄워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써야 되는 거죠. 패턴에 맞지 않으면 그 오류 메시지는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디를 계속 입력할 수 있도록 아이디 쪽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이디를 입력해서 아이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포커스만 유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포커스를 위치시킨다. 있도록 커서를 위치시킨다. 이거 뭐죠? 시킨다. 요게 포커스죠. 포커스 가로가 닫고 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포커스입니다. 근데 이제 포커스인 경우에 요것도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어요. 그냥 요것도 짜가지고 요거 이제 함수로 짜시면 이걸 뭘 받으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점 밸류니까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거 받아서 여기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점 밸류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밀거나 말거나 가능합니다. 그럼 코딩이 더 짧아져요. 엄청 짧아져서 한 줄씩만 짜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그 경영자들은 좀 보게 되고요. 조금 더 짧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포커스 시킨다. id 점 포커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함수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가입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어요. 여기 오류가 났는데 regular id is not defined 선언이 안 돼 있대요. regular id가 아니라 어디 볼까요? regular id 컨트롤 F 여기 regular id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새로 넣은 거죠. 새로 넣은 거죠. 예, 여기다 더 해드릴게요. JS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해서 이제 새로 입력된 여기 아주 중요한데 새로 입력된 코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시키기 위해서 여기 없다고 얘기할 때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여기 보시면 그 JS 밑에 JS 소스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보시면 여기 레귤러 언더바 아이디가 없죠. 여기 밑에 없어요. 아시겠죠? F5 눌렀는데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위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F5 안 된다는 거죠. F5 누르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컨트롤 플러스 F5를 누르시라고요. F5를 눌러야만 한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할 때 컨트롤 F를 누르시라는 얘기예요. 눌러서 함수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JS에 보시면 이쪽에 JS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당되는 거 보시면 이쪽에 레귤러 아이디가 보이는 거죠. 이제 하시고 가입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아이디는 영문자를 시작하고 뒤에 제한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아이디 쪽으로 가서 깜빡깜빡이 되는 거죠.